조작 의혹에 휩싸인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를 대체할 단기 코픽스 금리가 오는 11월 발표됩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 포기와 관련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인천공항, 산은 금융지주, KTX 등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주식 워런트 증권 거래 규모가 전성기의 3% 수준까지 줄어들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로 0.4%가량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을 한동훈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기자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로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2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8.03포인트 하락한 1935.19의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를 매입할지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관망세가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특히 국내 기관들의 관망 심리가 높아지면서 매물을 쏟아내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1,880억 원치를 순매수하며 12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73억 원, 1,636억 원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상승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프로그램은 3,792억 원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 전기가스업, 종이 목재, 의약품 등이 상승했지만 의료 정밀, 건설업, 전기전자, 섬유의복, 운수 창고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에서는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모비스, LG화학 등이 하락했고요. 하지만 고려아연이 금가격 상승세 덕분에 2.5% 올랐고 한국가스공사가 2,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5% 이상 올랐습니다. 이 밖에 KT, SK텔레콤 등 통신주들도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 진출했다는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12거래일 연속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외국인들은 최근 유럽과 미국의 정책 기대감을 바탕으로 국내 증시에서 연일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대로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도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기관이 1,638억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특히 투신권은 이날에만 1,770억 원치를 팔아치우면서 매도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투신권은 지난 8월 9일 이후 9거래일 연속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 매도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정책 기대감으로 증시가 단기 급등하면서 기관들이 서둘러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이 지난달 27일 이후 본격적인 매수세로 돌아선 이후 한 달도 채 안 돼 150포인트 이상 올랐는데요. 김영렬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최근 주가 상승은 글로벌 정책 기대감에 따른 유동성 효과에 따른 것이지 기업들의 실적이나 경기 지표 등 펀더멘털과 관계가 없어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늘어나는 점도 투신권의 매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8월 이후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약 8,340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는데요. 김우정 동양증권연구원은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넘어서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늘어난 것이 투신권 매도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수가 추가 상승할 경우에는 환매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현 하나레토증권 투자전략팀장도 지수가 1,803대까지는 주식형 펀드로 돈이 들어왔지만 1,900선을 넘어서면서 자금이 빠져나가 투신권의 매수 여력이 약화됐다면서 투신권의 경우 환매 자금 등 현금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국내 증시에서 매도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한편 기업별로 서로 달랐던 상장사의 영업이익 산정 기준이 하나로 통합된다고요? 예,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초안에 따르면 회계기준원은 그동안 기업 자율에 맡겨졌던 영업이익 산정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산정됐던 영업이익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 비용을 뺀 금액으로 통일됩니다. 또 앞으로 사업보고서상에서 영업이익 공시도 의무화되고요. 다만 기업이 영업이익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 부분이 기업 영업 성과를 더 잘 나타낸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조정 영업이익 등으로 주석에 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회계기준원이 기업 회계기준서 개정에 나서고 있는 것은 한국 채택 회계기준 도입 이후 영업이익 공시가 자율화되면서 투자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KIFRS가 처음 시행된 이후에 그동안 기업들은 매출 채권이나 외화자산 평가 손익 등을 각기 다르게 영업이익에 반영하면서 기업가는 물론 연도별로 비교조차 불가능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겪었는데요.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퇴출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IFRS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업 회계기준서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회계기준원은 이달 말이나 9월 초까지 회계기준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사업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이 개정된 영업이익 산정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조작 의혹에 휩싸인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를 대체할 단기 코픽스 금리가 오는 11월 발표됩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대출 기준 금리 개선 방안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11월부터 은행연합회는 매주 수요일 단기 코픽스를 발표하며 금융권에서는 이를 CD금리 대신 기업대출이나 가계신용대출과 같은 비교적 만기가 짧은 대출 상품의 지표금리로 활용하게 됩니다. 기존의 CD금리는 여전히 연동상품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됩니다. 은행들은 CD의 월평균 잔액이 2조 원으로 유지되도록 CD를 지속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CD금리의 조작 가능성을 조사하자 이번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 포기와 관련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건희 회장은 제일모직에 1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장남 이재용 씨 등에게 조세를 회피하면서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이건희 회장의 주도로 이뤄졌다며 이건희 회장이 제일모직의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도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인천공항, 산은 금융지주, KTX 등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반대에 부딪힌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수서발 KTX 운영에 대한 민간 참여에 대해서도 내년 초에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정치권의 반대로 일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또 올해 증시 상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산은 금융지주 민영화 관련 법안도 여당의 강한 반대로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영화 관련 추진 시기가 무제한 늦어지거나 대선 이후에는 민영화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식 워런트 증권 거래 규모가 전성기의 3% 수준까지 줄어들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ELW 거래 대금은 올해 2월 18조 7천억 원에서 3월 4조 3천억 원으로 약 80%가량 급감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거래 대금은 ELW 시장 전성기였던 작년 10월 43조 원과 비교하면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ELW 시장이 급격히 축소된 것은 금융당국이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 고강도 규제를 잇따라 시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은 기본 예탁금을 1,500만 원으로 인상해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높였고 올해 3월에 LP의 호가 제출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옵션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여전히 30%대를 유지하고 있어 투기성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VVIP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가 대폭 줄어듭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사가 다음 달 중으로 VVIP 카드의 마일리지 등 부가 서비스를 축소하고 무료 상품권 제공을 줄일 방침입니다. 이는 일반 카드의 부가 서비스를 줄이면서 VVIP 카드만 파격적인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수용한 조치입니다. 또 카드사들은 신규 VVIP 카드 상품은 다음 달부터 아예 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VVIP 카드로 연간 100억 원대 적자를 봤지만 부유층 유치를 위해 서비스를 유지해왔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계부채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부채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매에 나오는 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연립 다세대 주택의 평균 가격은 전년도 평균 8,196만 원에서 2011년 6,798만 원으로 17%나 급락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연립 다세대 주택의 하락폭이 커 2010년 평균 9,435만 원에서 2011년 7,572만 원으로 19.8% 폭락했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저소득층 거주자의 대출 상환 여력이 축소되고 이에 따라 부채를 이기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 나온 연립 다세대 주택 매물은 8,2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5%나 급증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한국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잇따라 언급하는 등 연일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현성 기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이 대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일 통화 스와프인데요. 한일 통화 스와프가 축소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지난해 10월 양국은 통화 스와프 규모를 130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확대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한 번도 이 자금을 쓴 적이 없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화를 급히 융통할 수 있는 제도로 제2의 외환 보유액으로 불리지만 지난 7월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3,144억 달러로 세계 7위 수준입니다. 또 한일 통화 스와프를 제외해도 한중 통화 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 위기시 사용할 수 있는 통화 스와프 규모가 900억 달러를 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외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국채 매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요. 국채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본 정부가 한국 국채 매입 중단을 선언했지만 지난 5월 한국 국채 매입 의사를 밝힌 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즉 내다팔 국채가 없다는 뜻인데요. 일본 정부가 아닌 일본 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채권을 보면 5,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채권 투자액에 비해서 겨우 한 0.6%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역시 우리나라 시장에 미칠 영향이 그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일본이 국채 매입을 포기하면 원화 약세로 인해서 한국 수출을 돕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투자를 늘려오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태로 투자 자금 유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닙니까?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일본이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이 25억 8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4.3% 정도 늘어난 것인데요. 일본은 상반기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고 우리나라에 이어서 유럽연합과 미국 등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위로 금액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최근 엔고 현상에다가 전력난으로 인해서 일본 기업이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독도 문제로 인해서 신규 투자가 당분간은 경색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증시 등 자금 시장에는 일본 자금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요? 최근에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설립하는 직접 투자였다면 증시 같은 경우는 간접 투자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국내 금융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일단 미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현재 일본 투자자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 규모가 6조 7,500억 정도 되는데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 금액의 1.7% 수준입니다.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일본 자금은 또 대부분 개인 투자 자금이기 때문에 외교 분쟁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더라도 이 자금이 바로 이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실제 사태가 이뤄졌던 10일 이후 일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오히려 주식을 사들이고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소폭이나마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일본과는 FTA가 진행 중인데요. 한일 FTA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일 양국은 한일 FTA의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이어오다가 올 들어서 협의 속도를 높여오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FTA의 경우 통화사업과 반대로 우리 정부보다 일본 측이 적극적인 사안인데요. 왜냐하면 세계 주요국들과 발빠르게 FTA를 확대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FTA 후진국으로 불릴 만큼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일 관계 경색에 따라서 한일 FTA 추진 동력도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 밖에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부품 소재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부품 소재 같은 산업재는 하지만 기업 간 거래라서 소비재에 비해서 영향이 적습니다. 또 오늘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반발해서 소환했던 주한 일본 대사를 12일 만에 한국에 다시 귀임시켰는데요. 이를 두고 일본 역시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뜻으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제부의 이현선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자 편의점 사이에서도 고객을 끌기 위한 가격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격 인하에 뛰어든 세븐일레븐의 할인 품목 21개 가격은 아직 제품값을 내리지 않은 패밀리마트에 비해 약 8,880원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니스톱은 캔맥주와 청량음료 묶음 상품 26종에 대해서도 20-30% 할인된 가격에 팔고 있으며 GS25는 1+1이나 덤 증정 등의 행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점 업계에서 가격 인하 경쟁에 뛰어든 것은 주택가에 들어서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과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4월과 5월 자산운용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82개 자산운용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1,326억 원보다 21.3% 감소한 1,044억 원이었습니다. 펀드 수탁액이 줄어 운용보수가 368억 원 감소하고 증권평가 및 처분이익도 16억 원으로 95억 원이나 축소됐습니다. 순이익 규모는 여의도 사옥 매각으로 영업 외 이익이 518억 원 증가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총 558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1위였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108억 원의 이익으로 2위였으며 KB자산운용, 신한BNP 파리바 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6월 말 현재 전체 자산운용사의 펀드 순자산액은 293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8%, 즉 5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부실이 심해져 정부가 관리인을 선임한 그린손해보험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린손보는 지난달 128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손보는 올해 1월부터 계속된 적자 행진을 이어왔으나 투자이익 증가와 보장성 보험 영업 호조 등으로 흑자를 거뒀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조만간 그린손보에 대한 자산 부채 실사를 마무리하고 공개 매각 공고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용량 드럼 세탁기를 출시했습니다. 세탁 용량 19kg인 이 제품은 11kg의 용량의 건조 기능이 추가되고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버블 기능도 더해졌습니다. 신제품은 또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세제를 고온 버블로 만들어 옷감에 빠르게 침투시키는 버블 세탁 방식과 세탁기의 진동과 소음을 줄이기 위한 초정밀 진동 저감 시스템 등을 적용했습니다. 색상은 이녹스 실버이며 세탁 상태를 표시해주는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출고가는 194만 원 선입니다. 오늘 센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